평소에 정말 식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인지하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한국인 사망원이 1위, 이죠. 암이란 뭐냐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죠. 이 세포는 세포 내에서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하고 성장하고 생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또 기능을 다한 세포들은 사멸. 이 사멸하는 것을 자살기전 또는 에이포토시스라고 하죠. 스스로 사멸해서 개체 수를 유지하죠. 즉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개체 수를 유지하죠. 그래서 변이되거나 잘못되거나 감염된 세포는 죽여버리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죽고 복제돼야 되는데 안 죽고 복제되는 그래서 세포가 변해서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대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암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종양과 악성 종양하고 양성 종양은 차이가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성 종양은 전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전이되지 않는데 악성 종양은 암은 전이를 합니다. 전이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건데 어, 암학회에서 국립암센터에서 정산세포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분열해 나가죠. 분열해 나가다가 세포가 손상되면 에이포토시스라는 자살기전이 또는 NK 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연변이 되거나 감염된 세포를 없애줘서 정상적인 세포만 남겨서 우리가 깨끗한 이런 세포들 층을 가져야 되는데 암세포가 발생하면 이 암세포는 아주 폭발적으로 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 병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빨리 죽었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졌을 건데 옛날처럼 환갑이 되면 저도 환갑이 다가오지만 환갑이 되면 잔치를 할 만큼 장수한 건데 요새는 저 같은 경우도 김남도의 인생 시계를 보면 이제 12시를 지난 거 새벽 낮 1시쯤 된 거거든요. 뭐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몸에는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맞출 때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서 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유전자가 돌연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죽고 복제돼야 되는데 사멸할 건 사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세 번째가 발암 물질에 노출이 돼서 그래.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환경 호르몬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발암 물질에 너무나도 노출이 심하죠. 삶은 편리해졌으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K 세포라는 우리 몸의 T세포 또는 킬러 T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이 감염되거나 아니면은 돌연변이 된 세포들을 찾아가서 잘 없애주면 괜찮은데 면역 체계가 떨어졌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3천에서 5천 개 정도의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가 생깁니다. 미세 암세포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계가 출동을 해서 이렇게 변이된 세포들을 잡아서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미세 암세포들이 자가 증식을 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3천 개가 생겨서 내가 5천 개가 생겼는데 맨날 매일 T세포가 와서 잘 없애줬는데 T세포 힘이 약해져서 5천 개 중에서 2천 개밖에 처리를 못했어.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어, 살아남게 되고 돌연변이 된 세포들이 자가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저하돼도 암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한 10에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암이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있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크리스피 가이라고 해서 유전자 가이가 나와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크리스피 가이라고 해서 유전인자를 잘라내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30억에서 50억 든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례죠.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유방을 잘라냈죠.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한 80에서 85%가 된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가슴을 잘라냈죠. 아마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은 크리스피 가위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랬었으면 안 잘라냈어도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에 생기는 이유 중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디스바이오시스, 즉 내 장의 면역 상태를 관장하는 장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85대 15,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인 좋은 유바이오시스라고 하죠. 건강한 장 상태여야 되는데 이 체계가 무너져서 디스바이오시스, 안 좋은 장 환경이 되면 암에 걸리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최근 논문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됐죠. 그래서 마일랩 반드시 하셔서 번호 유성균 받고 내 장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면역계, 즉 이 4번의 면역 체계 저하도 올려주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잘 생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산성 환경인 경우. 우리 몸이 혈액이 pH가 7.45 정도의 약알칼리 상태일 때 면역이 가장 활성화되고 건강한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산성 환경이 있죠.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고기도 우유도 다 산성 음식이죠. 탄산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면역계도 떨어뜨리고 몸의 환경도 나쁘게 하는 산성 환경이 또 암을 생기는 환경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염증 환경입니다. 이 염증 환경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높고 뱃살이 있기 시작하면 염증의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독소는 지방에 저장되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 물질들이 체지방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해독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해독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체지방률이 낮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여성들도 이제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건강 환경을 위해서 체지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할 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염증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염증은 통증은 염증으로 나타나고 염증은 결국은 병소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암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 저산소 환경. 요즘 우리가 몸에 물속에 들어있는 좋은 용존 산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좋은 산소 환경일 때는 면역도 좋아지고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환경이 되는데 공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하고 그다음에 복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공기청정기를 잘 틀어서 내가 좋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나오는 독소가 있죠. 들어 마실 때 좋은 산소를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고 호흡을 통해서 좋은 산소를 얻어서 혈액을 통해서 세포 끝까지 좋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야 우리가 살아가죠. 그 과정을 우리가 대사라고 하고 이런 대사 과정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좋은 산소를 잘 마시고 아주 강력한 독소죠. CO2,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우리 몸이 잘 돌아가죠, 대사가. 그래서 저산소 환경도 암세포가 또는 질병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저체온 환경입니다.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무조건 다 36도보다 낮습니다. 체온이.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대체요법 중에 하나가 온열요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 환경이 너무너무너무 건강에 면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라든지 어떤 대체의학을 하러 가면 전부 다 따뜻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저체온 환경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7% 상승되죠. 17%에서 30%까지 상승하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그만큼 면역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찬 거 먹는 거
그리고 찬 환경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튼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안 좋고 몸에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25센트 라이드를 타는 것처럼 운동하는 겁니다. 근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저체온 환경을 없앨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잘 관리해서 갑상선의 건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보일러니까 이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항상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도 암을 생기지 않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병기를 얘기합니다. 영기다,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보통 영기인 경우는 발견되는 경우가 잘 없고 1기다, 2기다는 대부분 건강검진에 의해서 나타나죠. 내가 1기, 2기인데 신체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1기, 2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기, 2기쯤 되면 수술요법을 많이 얘기하죠. 1기, 2기는 전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을 쓰고 도려내고 난 다음에 방사선 항암을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하죠. 3기나 4기쯤 되면 3기부터는 전이가 된 상태죠. 4기는 아주 멀리 있는 원발암까지 생겼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3기 같은 경우 수술을 권하기도 하지만 3기, 4기쯤 되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방사선이나 항암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항암을 한 다음에 병소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수술 정도를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어쨌든 병원에서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요법, 요즘은 화학 항암요법은 잘 쓰지 않고요.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를 쓰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 1,000억을 들여서 넣어놓은 중입자 치료 있죠. 중입자 치료는 딱 2분만 쏘여도 암이 100% 사멸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치료이기는 하죠.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서 그렇고 고용하면 되죠. 혈액암처럼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입자 치료는 뭐 사람들이 엄청 대기하고 있는데 전립선 암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죠. 어쨌든 앞으로는 점점점 항암요법이라는 게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행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암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전신에 다 생깁니다. 전신에 생기는 전신암이기 때문에 내 몸에 지금 컨디션이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야지만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치료하는 거는 뭐만 하는 거죠? 병소를 드러내기만 하는 거죠. 그 병의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암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뭘 해야 된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 이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제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이 생겼었으니 병원에서 이런 화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래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산소 환경이라든지 산성 환경, 염증 환경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건데 여기 보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죠. 이거는 보통 대체요법을 하는 데서 하는 방법인데 전부 다 결국은 내 몸에 좋은 영양소 그러니까 돌연변이 되거나 잘못된 세포들을 건강하게 바꾸고 내 심신을 안정화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통곡물로 된 현미 야채식을 하는 걸 권하죠. 현미 채소식.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먹어라 이런 야채도 먹어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 하면 뉴트리라이트가 그런 그 유기농으로 재배된 야채식을 마음껏 쇼핑할 수 있죠. 우리 안전하게. 그죠? 형태는 알약 형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미 야채식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으로 된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먹기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니까 조합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암에 걸렸어. 연기다, 일기다, 이기다, 뭐 아니면 항암을 했다, 방사선을 했다 하면 뉴트리라이트 전체 제품을 다 드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자가 증식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암이 딱 생기면 신생혈관, 즉 주변에 혈관을 엄청 뻗쳐서 주변에 있는 영양소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암을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면 돼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 논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 콩입니다. 콩. 암 환자들은 단백질 먹지 말라 하거든요. 고기 단백질 먹지 말라 해요. 겁주거든요. 이거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다. 그래서 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이 신생활관을 억제하는 데 너무너무 좋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됐어요. 그래서 두유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두유도 콩으로 불려서 어쨌든 갈아서 이렇게 먹는데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여야 되고 non-GMO여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프로틴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굿모닝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침에 프로틴 한 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 콩에 들어있는 제네스테인 같은 거, 그리고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이거 다 어디 들어있냐면 특히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를 자가폭탄처럼 찾아가서 죽이는 식물 성분이거든요. 어디 들었냐면 WX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분자교정요법, 박성화 박사의 분자교정요법에 보면 아예 문자화, 활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X 안에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암세포를 자가폭탄처럼 가서 죽이는 성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 줄 거서 보여드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콩, 레드와인, 양배추 이런 걸 섭취하는데 우리는 더블 X, 프로틴, 아제로라 C,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먹으면 신생혈관 억제해서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거죠. 커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게 하면 돼요. 얘기했지만 세포가 복제될 때 돌연변이, 유전자 변이가 돼서 얘가 또라이처럼 자가 증식하는 건데 잘 재생되면 암세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7만 5천 개의 줄기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될 때 필요한 좋은 성분이 다크 초콜릿이나 치아시드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세포가 재생될 때 필요한 영양소도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오메가3도 면역 젤리에 들어있는 치아시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프로틴에 들어있는 것도 조인트 가드 들어있는 여러 가지 MSM 항염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거 셀레늄은 기적의 푸른 마법사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기 그 방사선 하고 난 다음에 요양원 가면 암 요양원에 가면 그 셀레늄을 주사제로 맞습니다. 고용량으로. 그래서 파셀레늄이 레시틴, 밀크시슬 같은 것들이 재생시키는 데 좋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암을 잘 발생시키니까 장애 환경을 좋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C 같은 걸 꾸준히 먹어주는 것들 암 환자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DNA를 재생시키는 거, 뭐 우리 그림 보여주면 끝나죠. 더블 X 먹으면 세포가 파란색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재생되는 거. 이런 DNA를 재생하는데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필요하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이런 것들은 DNA 재생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활성산소가 DNA를 비정상적으로 재생시키니까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 다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면역력 증강시키는데 필요한 프로틴, 셀레늄, 아세로라시, 카로틴, 유산균, 오메가3, 코큐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모든 건강의 시작점은 스트레스죠.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모든 면역계가 떨어지게 되고 몸의 기능들, 그 다음에 호르몬의 이상, 특히 부신에서 코티솔이 갑상선을 치고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이 되면서 저체온이 되고 저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암이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스트레스, 좋은 물, 좋은 공기, 나쁜 거 넣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프링물, 공기청정기, 그리고 25센트 라이드로 근력을 키우고 169으로 심신을 이완시키고 어, 그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 하시고 제가 지금 차에는 페퍼민트를 들고 다니고 가방에는 프랑kin센스 오일을 늘 들고 다니거든요. 바디 로션에는 그 뭐죠? 라벤더 오일을 항상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는데 이 아로마 테라피도 이게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바로 혈관으로 가서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먹는 것보다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는 항상 페퍼민트 오일을 이렇게 코 가까이 갖다 대거나 한 방울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가방에는 프랑kin센스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손등에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드리면서 이게 어떤 오일인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향기 때문에도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하는 것도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탄고지 하셔야 돼요. 암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단 걸 엄청 왜 그러냐? 암세포가 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자가 증식해야 되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통해서 당분을 막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저탄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는 겁니다. 왜 암세포를 굶겨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서 영양소를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진짜 뉴트리라이트를 이제 목구멍이 터지도록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률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너무 좋죠. 특히 내가 근력이 없다. 그러면은 바디키 M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너무 좋죠. 자, 여태까지 다 설명했지만 암에 좋은 제품 한번 봅시다. 퍼펙트팩. 여기에는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암에 좋은 비타민 K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밀크시슬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 제가 가족력이 있다 또는 지금 항암 중이다 하면 이 퍼펙트팩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펙트 권함되고 비타민 C 특히 연장시 제가 이제 유방암이신 분 이제 갑상선 암이었다 유방암으로 전이되신 분 소비자인데 파트너의 소비자인데 줌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림프 디톡스를 되게 강하게 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가까이에 있는 림프의 전이가 잘 돼요. 이분처럼 갑상선 암이었다가 재발한 케이스는 분명히 림프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림프 디톡스를 권하면서 연장시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는데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로 맞아도 좋지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분은 5월 2일 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 정밀 검사하신다.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이 드시라고 하면서 이걸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비타민 C 너무나도 잘 알지만 수용성 항산화제로 항암에도 좋고 면역을 진단시키는 데도 좋고 암의 지능을 낮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특히 셀레늄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셀레늄이 강력한 항암 미네랄이죠. 기적의 푸른 마법사라는 닉네임이 붙은 이유가 항암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간암 환자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조금 관리가 어려운 암 환자들한테도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임상으로 다. 그래서 브라질 너트가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코큐텐. 코큐텐도 면역 강화, 암 예방 치료에 연구 많이 됐죠. 특히 코엔자임 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도 이거도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 때 항산화 효과가 더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항암이라든지 화학 항암요법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수술을 할 경우에 리버 서포트 너무너무 필요하죠. 특히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그 항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독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간 독소를 없애는데 해독하는데 너무 좋아서 특히 이 간에서는 지용성 독성, 수용성 독성 모두 다 없애주거든요. 그러려면은 간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실리마린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간세포 재생하는 데도 좋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너무 좋고 여기 보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 약물에 중독된 사람한테 해독 작용 때문에 간세포를 재생하는 어,
이 리버서포트가 좋죠. 왜 그러냐면 실리마린도 들어있지만 여기는 커큐민 성분인 강황도 들어있기 때문에 간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도 지용성 항산화제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함께 드시면 좋고 특히 급성 간염 환자나 손상된 간세포를 가지고 있는 간 쪽으로 안 좋으신 분 또는 항암을 하시는 분은 비구는 기본이죠. 밀크시슬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틴이 암의 신생혈관을 제어하는 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다 그러면 고기 단백이나 생선 단백도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틴만큼은 유기농이죠. 넌 GMO죠. 그래서 어, 걱정 없이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강하게 권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도 여기다가 더 추가하면 좋죠.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공급되는 망고랑 우리 면역 주스도 항암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드렸고요. 어, 주변에 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암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